어제 MK회 제2회 수학 경시대 실시했습니다. 제가 우승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동규 과장님이 대학교를 수학 관련된 통계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핸디를 받았어요. 핸디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점수는 노동규 과장이 1등인데 핸디 점수를 6.1점 받았나요? 6.2점인가요? 6.2점 핸디 점수를 계산해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또 제가 이겼더라고요. 1회 때도 핸디로 이겼는데 2회 때도 핸디로 이겼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보다 더 짜릿하더라고요. 핸디로 1점 차이도 안 나게 이기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노동규 과장은 어제 밤새 이 좀 갈았나요? 밤새 불이 안 왔어요. 이 수학 초등학교 문제들이 제가 그 공부했던 게 20년, 25년? 그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뭐를 원하는 건지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이게 이런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봐.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회 때는 점수가 전체적으로 되게 낮았는데 2회로 가니까 한 10점, 15점씩은 더 올라갔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초등학생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수학적인 지식이 노동규 과장이나 아니면 뭐 저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해도가 있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 다른 사람이 MK 아침조회를 오늘 처음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제가 뭘 물어볼 때 대답이 나올까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계약 쓰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약 쓰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짜파게티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고 우리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당연한 거고 이런 어떤 그 차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수학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거, 의도하는 것 자체가 그 출제하는 사람 내지는 수학 교과서 만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문제를 딱 봐도 아, 이 문제는 명확하게 뭐를 구하라는 거구나, 뭐에 대한 얘기구나 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편한 대로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도가 되게 낮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대체 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어제도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생각했던 부분이고 맞게 풀었는데 그 기준이 이 하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것이냐 뭐 이런 걸로도 틀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 출제자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틀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상담을 해요. 상담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요? 상담할 때 설명할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중학교 2학년 수준 이 정도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저는 TV는 안 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한도전이나 이런 것들, 국민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수준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할 때도 고객한테 얘기를 해줄 때 비유를 하거나 뭐를 할 때도 내 기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나 편한 대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는 그걸 못 알아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더라도 오해하거나 곡해함이 없이 표현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고,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곡해를 하게 되거나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되도록 쓰면 안 돼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을 좀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그게 뭐에 관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장점 중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항상 강조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풀었던 수학 문제를 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수학 실력으로 제일 손꼽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냈는데, 그것도 혼자 낸 것도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문제를 냈는데, 그게 어떤 오해의 소지나 명확하게 이게 이겁니다라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약간의 암호화되어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줄 때도 항상 우리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하지만 남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암호화 시켜서 전달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반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양 상담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처음 여기 방문한 사람도 이거를 매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표현이나 의도 자체가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다듬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금일 스피치의 주인공은 우리 MK에서 쓸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쓸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우리 말고 이 동영상을 혹시라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쓸데없이 진지함을 맡고 있는 우리 이택신 대리가 5분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택신 대리가 처음에 백현호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작년에 우리가 평택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목표, 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어떤 그 답답한 자기의 심정을 뭔가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고집 더럽게 세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쓸진 패밀리의 수장이며 MK 해병대 최고참이며 아직도 전역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택신 대리를 모시고 5분 스피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사원 이택진 대리입니다.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처럼 저는 내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낼 때 이 자세가 뭔가 편하고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취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 자세처럼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말을 하고 일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목소리가 정말 많이 딱딱했어요. 물론 지금도 딱딱하지만. 근데 이게 정말 딱딱한 목소리가 습관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많이 변화를 해야지만 1년 전과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지금은 많이 바뀐 게 여기 현재 일하고 있는 MKDNC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MKDNC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곳에서 일을 했었나요? 예를 들어 최홍준 대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곳에서 일을 했었나요? 트레이너에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내가 우승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 주기보다 내 생각부터 먼저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기보다 이런 모습들이 많죠. 물론 최홍준 대리님 말고도 모든 각자 일을 하고 사회에서 일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고3 때 취업을 하고 그때 일을 하고 직업군인을 하고 알바들을 하고 밤일까지 하면서 정말 존중과 배려라고는 없는 곳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백현우 과장님 통해서 MKDNC를 보고 본부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회사 안에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것을 보고 와 진짜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대단한 곳에서 알려주시는 정답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 생각들을 버리고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과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제 자만심이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 생각들을 넣고 내 판단들을 하면서 점점 계약과도 멀어지고 성장과도 멀어지면서 현재 지금은 좀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착각들을 하고 내 생각들을 일상에서 너무 많이 넣고 있었는지 정말 지금 조금씩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상담에서 내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생각대로 현재 MKDNC의 가치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피드백들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점점 내 생각을 넣으면 넣을수록 계약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내 습관과 내 생각을 인지하고 버리기부터가 내가 성장과 계약을 하는데 매우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깊이 내 습관과 내 습관대로 본부장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에 내 생각을 얼마나 넣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최대한 버리고 본부장님, 팀장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제는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못 벌 수밖에 없었던 내 습관, 내 생각들 버리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만큼 강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넣고 있어서 목이 뜯어지도록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구호 준비! 야!